반갑습니다. 천천히 거니는 숲서림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 수급자 안전관리 세 번째 탈수 예방 교육 자료 만들기입니다. 평가번호 26번이고요. 점수는 4점으로 비교적 높은 영역에 해당합니다. 이 자료로 수급자 혹은 보호자에게 교육을 시켜 드려야 하고요. 또한 자료를 수급자 댁에 비치해 두어야 합니다. 표지이고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구성 성분은 물로서 체중의 60%가 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죠. 물은 뇌와 근육의 75%, 연골의 80%, 혈액의 92%를 차지할 만큼 매우 중요한 것인데요. 이러한 물은 몸 전체를 순환하며 체온 유지와 관절 윤활, 그리고 충격 완화 작용을 하며 척수신경 조직을 보호하고 배뇨 및 발한, 장 운동을 통한 노폐물 제거 작용을 수행합니다. 물은 보통 체내 수분이 1, 2% 부족하면 갈증을 느끼게 되는데요. 탈수 상태는 신체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3개월 이상의 탈수 상태가 지속되면 보통 만성 탈수라고 부르는데요. 이때부터는 갈증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 갈증과 배고픔을 혼동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변비, 비만, 피로를 비롯한 각종 질병이 생길 수 있고요. 노화를 유발하거나 촉진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물을 마실 때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는데요. 드물지만 물을 너무 많이 마시게 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양의 물을 마시면 체내 전해질 농도의 균형이 깨어져서 저나트륨 혈증과 부종을 유발할 수 있고요. 뇌압이 상승해서 두통이나 행동 또는 성격의 변화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하면 의식 저하나 사망에 이르기도 하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갈증을 느낀다는 것은 이미 몸에서 탈수가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물을 마시는 시간을 정해놓고 습관화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 노인의 경우는 더욱 신경을 써드려야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탈수에 대해 알아보면 탈수란 체액이 부족한 상태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체액의 수분 결핍은 섭취하는 물보다 더 많은 수분을 소실할 때 나타나는데요. 이뇨제 복용이나 구토, 설사, 심한 땀 흘림, 수분 섭취 감소 등 노인들이 흔히 겪을 수 있는 경우에 탈수가 일어납니다. 탈수는 경증 혹은 중증으로 나뉘는데요. 경증 혹은 중등도에서는 갈증, 땀 감소, 그리고 피부 탄력성 감소, 소변 생성 감소, 구강이 건조해지고요. 중증에서는 갈증 감각이 감소해서 혈압이 떨어져서 기립성 저혈압과 같은 증상이 일어납니다. 탈수가 계속되면 신장, 간, 뇌와 같은 중요한 내부기관에 심각한 손상과 쇼크가 일어날 수 있는데요. 뇌세포는 보다 심각해서 혼돈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러한 혼돈은 탈수의 심각성에 대한 최고 지표 중 하나로 혼수나 사망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어르신들의 탈수를 예방해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탈수의 증상을 보면 갈증이 유발될 경우에 그리고 땀 흘림이 감소되고 소변 배설이 적어져서 필요한 혈액 양과 혈압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분이 세포 내부에서 혈류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인체 조직이 더 건조해지고 세포의 주름 및 기능 부전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탈수의 증상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체중 감소, 과도한 갈증, 구강 점막의 건조를 동반하고요. 그 결과 빈맥, 기립성 저혈압 또는 쇼크를 초래하는데 그 원인은 구토, 설사, 이뇨제 사용, 콩팥 질환, 당뇨, 과도한 갈증과 비정상적으로 배출되는 많은 양의 소변이 생성되는 질병인 요붕증, 그리고 수분 섭취의 부족, 열이 많은 경우 등으로 고열이 있을 때 탈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수시로 보리차를 제공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탈수 의심 상황을 보면 구토나 설사, 많은 땀을 흘린 뒤, 그리고 물과 음식 섭취의 부족, 당뇨나 신장병을 가지고 있으면서 관리를 잘 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증상으로는 체중 감소와 함께 눈물이나 소변량은 유지가 되지만 의식 저하 같은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탈수에 대한 진단은 대부분 정상과 의사의 검사 결과로 나타나지만 가끔 혈액 검사를 수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탈수 중증도는 초음파나 특수 카테트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만나는 노년층은 특히 탈수에 취약한데요. 치매나 자신을 돌볼 능력을 저하시키는 정신질환자, 뇌졸중 등으로 인한 기동성 제약에 따른 수분 섭취가 어려운 경우, 젊은 층보다 갈증을 더 느리게 그리고 덜 심하게 느끼는 노년기 특성에 따른 원인도 있고요. 요실금이나 요실금을 우려해서 수분 섭취를 스스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인은 체지방 비율이 젊은 층보다 높아서 체내 총 수분량은 나이가 들수록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과다 수분 공급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데 갑자기 너무 많은 양의 물을 마시면 신장이 배출을 잘 하지 못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체내 전해질 농도의 균형이 깨어져서 저나트륨 혈증과 부종을 유발하거나 여러 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탈수가 오면 우선 구토가 없는 경증이나 중등도의 경우에는 음식이나 물, 스포츠, 음료 등을 섭취할 수 있도록 돕고요. 만약 중증으로 심하면 119에 신고해서 병원으로 이송하여 전문의의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기면, 쇠약, 혼돈, 선망, 경련과 같은 저나트륨 혈증이 의심될 때도 빨리 119에 신고해서 병원으로 이송을 해드려야 합니다. 치료는 경증의 경우 다량의 물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될 수 있지만 중등도나 중증 탈수 시에는 손실된 전해질을 대체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토를 하는 경우라면 소금을 함유하는 정맥 용액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전문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탈수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탈수 증상이 없는지 항상 관찰을 해야 하는데요. 특히 발열이나 설사가 계속되고 있다면 더욱 주의를 해서 관찰을 하고요. 수분, 식사의 섭취량 및 배설량을 항상 관찰하고 기록하는 습관도 좋습니다. 이때 노인이 사용하고 있는 찻잔이나 컵 등의 용량을 계산해 놓으면 섭취량을 쉽게 알 수 있어 유용합니다. 탈수 예방법 세 번째는 탈수가 일어나기 쉬운 환경을 만들지 않는 것인데요. 실내 온도는 16에서 20도, 그리고 습도는 40에서 60%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음식의 맛은 싱겁게 간을 하여 제공해 드립니다. 또한 경구적 수분 섭취 방법을 강구해도 좋고요. 생수나 엽차 등을 언제든 마실 수 있도록 어르신 가까이에 준비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잦은 소변으로 인한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하루에 필요한 수분을 낮 시간 동안 조금 더 섭취할 수 있도록 하고요. 목욕 후나 운동 후 그리고 여름철에는 의도적으로 수분을 섭취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탈수와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보면 우선 탈수란 체내에 수분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로 그 징후는 경증의 경우 갈증과 함께 구강 건조가 있고요. 중증은 어지러움, 혼돈, 기립성 현기증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탈수의 원인은 섭취하는 것보다 더 많은 수분 손실의 경우이고요. 탈수 증상이 일어나는 환경의 경우 신경을 써서 수분 섭취를 도와드려야겠습니다. 탈수가 일어나면 경증과 중증에 따라 대처를 할 수 있어야겠고요. 탈수는 설사나 요로 감염을 유발하진 않지만 노인이 젊은 층보다 취약하다는 것을 알고 잘 관리를 해야 하고요. 탈수가 발생하면 의사의 처방에 따라 치료를 병행하도록 합니다. 탈수는 회복까지 경증 혹은 중등도의 경우 하루 이내에 해결이 되지만 중증이나 장기간 지속된 탈수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 2, 3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탈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더운 날씨, 운동 후, 발열 시 더 많은 수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돕고요. 노인이 있는 경우 수시로 수분 섭취에 취약한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하지만 격렬한 활동이 없거나 더운 환경이 아니라면 갈증을 느끼지 않는 경우 정해진 양보다 더 많은 수분을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 수급자 안전관리 세 번째 탈수 예방에 대한 교육 자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천히 거니는 숲 서림이었습니다.